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생활혁신형 사업 2020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제 공고 난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생활혁신형 사업할 때 어떤 아이템은 되겠냐 여러 가지 묻길래, 그럼 제가 상담하고 그분들이 제가 또 심사도 하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즉 성공을 시킨다기보다는 합격을 하고, 또는 성공과 실패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거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아이템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면 또 혹시나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공과 실패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혁신형 사업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겁니다.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아이디어의 혁신성 또는 참신함입니다. 참신함. 이것이 참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사업으로 하는구나라고 그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시 사례를 들은 게, 자, 낚싯대를 이용한 반려동물, 즉 고양이 놀이기구. 예를 들어서 낚시가 이래 있으면, 낚싯대가 이랬으면 사람들이 요 밑에 고양이가 놀고 있을 때 놀이기구를 만들어주자. 바로 이와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에 신청해 들어오는데, 이것도 합격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템을 신청행 중에 먼저 성공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카페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페를 하면 그냥 단순히 차만 마시러 오다든지 커피를 마시러 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온 사람들한테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떤 연인들이 왔다 그러면 연인들의 사진을 찍어서 뭐 보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 생활 속에 참신한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 듭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합격한 바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년 염색을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사왔는데, 통상적으로 만약 천년 염색만 했다고 한다, 우리 통상 천년 염색이 많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만 신청했다 그러면 아마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리냐면, 그냥 천년 염색을만 하지 말고, 천년 염색을 한다면 사람들의 내방하면 천년 염색에 대한 그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떻게 또 만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설명하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대를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서 드디어 그 사람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참신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키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참신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컨설팅에서 설명한 재료가 살 재료를 이용한 식빵 얘기인데, 단순히 이것도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가 빵이라면 통상 밀가루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재료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성공을 시켰냐면, 이 살 재료를 갖고 빵을 만든다 하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왜 식빵과 밀려된 빵과 쌀로된 빵에 대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 바로 그걸 설명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와서 손님들 왔을 때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단순히 밀가루로 갖고 빵을 만드는 거와 쌀로 빵의 그 재료가 차이도 있고 만드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또 와서 요만한 빵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와서 또 다른 음료도 그냥 음료가 아니라 몸에 좋은 음료, 빵에 어울리는 음료가 뭐뭐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통과된 겁니다. 제 세 번째 볼까요? 원단에 글씨 새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 몸도 이 투타를 하잖아요. 투타. 그처럼 이 옷에도 여러 가지 이쁜 그림과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커플끼리 오면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이라든지 그런 문구라든지 또 이쁜 그림을 새겨준다든지 그래서 뭐 관광지에다가 그런 뭐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또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짜투리 원단의 사이클링 공예.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복을 만드는 난 다음에 짜투리 원단이 많이 남잖아요. 그거를 뭐 복주 무늬를 만든다든지 목도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사이클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 혁신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 생활 밀접형 콘텐츠 개발. 이건 말은 뭐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밭, 참외밭, 수박밭이다. 그러면 요즘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로 해서 현장에 가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죠. 실시간 중계를 하면 이 사람들 바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바로 즉석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겠다.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무좀 치료용 온열 발생기.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조격기 있잖아요. 조격기. 저기 왜 건식, 섭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월 당초에는 그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이 조격기에 바로 그걸 하겠다니 무좀 치료제. 그래 아이템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사실 그렇죠. 무좀 치료 같으면 뭐 약국에 가면 7, 8천 원 뭐 안쪽에 주면 연고 사는데 굳이 이 조격기가 10만 원 상당 넘는 거를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컨설팅 했죠. 컨셉션. 무좀 치료면 집중하지 말고 조격을 하면 뭐가 피부가 좋다든지 뭐가 피로가 풀린다든지 그런 방향을 컨셉도 잡고 그리고 또 무좀 또 예방 치료가 된다. 그렇게 잡으면 어떻겠냐라고 상담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한의학 선식.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식 우리가 아침에 간단한 식사하기 위해서 미숫가루 든 선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아이디어의 혁신성이 없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컨셉을 잡아드렸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상체질 들어봤죠? 사상체질. 우리가 금체질이니 토체질이 하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음양오행을 따보면 목화토금수로 말하잖아요. 목화, 토, 금, 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음양오행은 그렇습니다. 음양오행. 근데 우리가 사상체질할 때는 화체질은 없습니다. 화체질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음양오행이니까 음과 양이라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목체질이라면 목음, 목양, 토음, 토양. 이렇게 하면 사상 4개 중에 곱하기 2를 하면 8체질이 나오죠. 체질마다 음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목체질이 좋다, 뭐 토체질이 좋다, 금체질이 좋다, 수체질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는 선식을 개발하자.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는 일단 사상에 대해 체질도 한번 분석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선식을 권하면 바로 좋은 아이템이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면 대면 심사에서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상담도 했고 이게 이렇게 성공만 했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실패한 사례도 한번 볼까요? 실패한 사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로마 사업, 우리가 아로마 길거리 아로마 안마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아로마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 혁신성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례 보면 반려동물 미용소 겸 사람 미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 미용들 시키잖아요. 미용시키면 이제 털 깎아주는 거죠. 근데 한편은 한쪽 구석으로는 사람도 미용을 하자라고 그렇게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근데 이게 왜 통과 안 됐냐면 우리가 천지인 우리가 삼박자를 갖추잖아요. 세상 이치가 위대한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을 해서 같이 한쪽에는 뭐 반려동물 한쪽은 사람을 과연 미용해가 되겠느냐. 아이디어는 그럴듯한데 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통과 안 시킨 바 있고 그 다음 이제 중개업소 대출할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만약 10억짜리 산다. 그럼 뭐 다 현금 갖고 있으면 좋지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떠냐? 우리가 금융기관에 이제 당신의 신용 등급을 파악해가지고 당신은 어느 은행에 찾아가면 어떻게 대출 금리가 어떻다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만큼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요즘 금융기관이 다 경쟁 시대잖아요. 경쟁 시대인데 굳이 이런 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디어의 잠심성이 없다 해서 실패를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준 바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해야 할 건가? 똑같은 아이디어도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똑같은 아로마 뭐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색다르게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아로마보다 또 다른 쪽으로 뭘 한다. 그럼 그런 쪽으로 하면 좀 우리가 서면심사나 대면심사할 때 합격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서면심사를 하기 위한 서면 신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작성 요령을 다시 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